책을 못 사왔어요. 책 없어? 네. 그래? 그럼 좀 미안한데 지금 책 보면 좀 카피 좀 뜰게. 그럼 아까 언뜻 확인해 보니까 여기 뭐 미리 한번 보고 온 사람보다는 오늘 처음 배우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그지? 오늘 말고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 여기 저거 뭐고 중학교 2학년 2학기는 보면은 시계에 관한 내용들 없고 전부 다 이제 도형에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지? 제목 보면은 좀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형 부분인데 이게 닮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크게 좀 자리 잡고 있고 해서. 얘는 배우는 순간에는 좀 아는데 지나거나 머릿속에서 잘 잊혀지는 그런 단원이어서 혹여나 뭐 앞에 한번 배웠더라도 시험 치기 전에 또 다시 문제 안 풀면 방법들이 좀 떠오르지 않은 그런 거지. 선생님들도 문제 풀다 보면 예를 들어 뭐 방정식의 함수도 들으면 식을 풀다가 쭉 자기가 숫자 적어서 뭐든지 끼워 맞추면 답 나오는데 도형은 어떤가 하면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그냥 꽉 막히면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눈에 보이면 쉽게 진행되고 안 보이면 좀 손대기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얘는 질문 방향이 뭔지 뭘 묻는지 좀 알고 들었다. 자, 일단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또 8페이지 먼저 한번 펼쳐보면 제목이 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거든.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이 뭔지 우리 내용을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이등변이라는 말은 뭐 잘 배워서 알 건데 이자가 숫자 2 얘기하고 등변은 변이 같다는 거지. 삼각형은 변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변이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 이름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저 책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하면 그 부분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고 가자고. 뒤에 문장에서 계속 이런 단어들이 사용될 거라서 이 말의 뜻을 좀 알고 있어야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등변 삼각형을 두 변이 같은 걸 같은 쪽에 위로 향하게 이렇게 세워두고서 양변이 같다는 표시하고 난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요 각을 우리 꼭지각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 거야. 꼭지각이라고 여기 밑에 있으니까 얘를 밑각, 그리고 밑에 있으니 얘를 밑변. 보통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애들이 이게 이제 아까 이등변 삼각형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어떤 애들은 배운 게 있어서 두미각이 같은 거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구분 질주가 있어. 아까 이등변 삼각형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확실한 말의 뜻, 정의를 질문한 거라서, 그죠? 얘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려면 이게 돼야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해서 말의 뜻을 확실하게 잡아준 거고, 방금 얘기한 두미각이 같다고 하는 거는 이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한 개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두미각의 크기가 같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여기 꼭지각이 이등분선. 방금 이 그림상에서 위에 있는 이 각을 꼭지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꼭지각을 2등분을 하면, 즉 등분해서 내려오게 되면 이 밑변과 만나는 선은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고 이 밑변을 2등분한다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본적인 성질 가지고 문제 푸는 거 먼저 연습을 할 거고, 거기 밑에 8페이지에 개념 확인에 있는 거는 이 성질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야. 오케이?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예전에는 이렇게 증명하는 내용에서 빠져서 시험에 안 나왔는데 아마 지금은 추세적으로 학교에서 질문에 서술형으로 이런 부분이 나올 거야. 너네 지금 중학교 1학년들도 있던데 1학년들이 2학년 될 때는 아마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올 거고, 지금도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부분 한번 이따가 연습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지금은 먼저 이거 활용하는 쪽에 먼저 신경을 써보게 9페이지에 필수 문제 1번부터 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필수 문제 1번을 보면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일 때라고 돼 있어. 그럼 이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이 던져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그리고 두 가지 성질 이용해서 바로 문제 푸는 거. 바로 1번 보면 거기 꼭지각 X를 물었는데
거기에 각 B가 54면 각 C가 54지 자동으로. 그래서 세가 값이 180 정도 이용하면 계산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방법을 일단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자, 정답 확인 한번 해볼게요. 혹시 필수 문제 다 푼 사람 밑에 1-1번, 2번 이렇게 진행해서 넘어가면 돼. 오케이. 다들 계산 다 되네. 괄호 1번은 72도가 나오고 괄호 2번은 110도야. 맞나? 자, 혹시 여기 괄호 2번 계산할 때 또 한 가지 팁이 좀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 그려진 게 보면 여기 이렇게 이등변 되어 있고 여기 꼭지가 40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x값을 물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값 구할 때 자, 꼭지각이 40이니까 140에서 70, 70 하고 난 다음에 70에서 180, 70 빼서 110이라 계산한 사람 있을까요? 맞지? 자, 근데 이제 보통 삼각형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이렇게 바깥으로 있는 각을 우리가 외곽이라고 배운 적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삼각형의 외곽 같은 경우에는 얘와 접하지 않는 외곽 있지. 이거 두 각의 합과 똑같아. 그지? 그래서 지금처럼 얘를 굳이 구하고 여기까지 안 가고 삼각형의 외곽에 위치해 있으면 접하지 않은 요 각만 계산해서 합쳐서 구하는 방법도 많이 쓰니까 얘는 꼭 좀 참고 좀 해두고 가자고. 알겠지? 자, 그렇게 가도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푸는 김에 자 1-1, 2번도 한번 확인 한번 거쳐보죠. 자, 괄호 1번 같은 경우 쉬우니까 아마 뭐 50도가 나왔을 거고 자, 괄호 2번 같은 경우 옆에 이제 외곽이 지금 122도야, 그지? 그러면 거기 안에 접하는 C각은 얼마가 되냐면은 180에 122 빼니까 58도 되는 거 맞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뭐 58도라는 거 하고 옆에 B라고 해서 58도 4도 놓고, 그죠? 빼게 해주는 방법으로 64도 나올 수 있는데, 방금 여기 했던 외곽을 이용한다면 바로 이런 계산도 되겠죠. 그 X라는 각은 외곽으로 구해진 122도에다가 아까 180에 122 뺀 놈 58도 각 구했잖아? 그게 B랑 같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58도를 빼서 계산해도 답이 나올 거다. 그죠? 외곽을 이용하면 좀 편리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 조금 시간 한번 줘볼게요. 요거 1학년 2학기 때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있었지 싶은데 기억이 나면 한번 제시해주세요. 잠깐 수고. 잠깐만. 책이 잠깐 수고. 이 책이 그림이 다르네. 책이 너는 그럼 22년도 개정이구나. 보자. 네가 지금 뭐 1학년이야? 그렇다. 다른 사람은 좀 다무 2015지 또. 그건 22야. 이것도 문제 갈리네. 이게 현행 지금 중학교 중2들은 지금 2015 개정 교육으로 돼가 있고 중1들은 너네는 2022인데 수업이 지금 2학년 2학기 바로 중학교 2학년 대상이라서 지금 2015년 개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 보자. 21년도 누구야? 그러면 너도 22년도 판이야? 너도 22야? 그럼 혹시 지금 중2인데 22년도 구입하는 사람 있나? 중2는 지금 2015 그대로 가면 되고. 그래, 그럼 일단 제 책을 내가 카피 또 좀 떠야겠다.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너도 네. 그럼 보자. 니는 지금 몇 학년이지? 니는 1학년이고 아까 니는 그러면은 2015로 준비를 해야 된다. 아니 괜찮다. 일단 좀 미안한데 그럼 밑에 문제 좀 풀고 있어라.
체크들 안 했구나. 자. 아, 이거 참 난감하네. 그지? 자, 어찌됐건 아마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고 책이 출판사마다 한 번씩 바뀌면 뭐 문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내용에 상관없어서 일단은 표준적으로 그지? 일단은 요 22 말고 2015년 개정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교재를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지. 그럼 미리 다 준비가 된 거야. 자, 일단 미안한데 아까 그 1-2번 자, 너네는 지금 새로 받자 말자니까 한번 수준 큰 사람들을 지금 요거 1-2번 내용 혹시 정답 큰 사람 얼마 나왔노? 너 혹시 120도 나왔어? 120 다 나왔나? 그렇고 120. 별로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네. 자, 그럼 일단 요거 좀 통과하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요 필수 문제 위주로 가긴 하는데 혹시나 뭐 몇 다시 몇 다 틀려진 거는 보통 과제로 제공할 때 다 채워서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밑에 저 필수 문제 2번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삼각형 ABC가 뭐 두 변 AB랑 AC가 이등변 삼각형 1대라고 해놨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A 꼭지각이니까 이등분선 내리면 X는 90도 너무 당연하게.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이등분 하니까 X는 10 뭐 이런 거.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성질 하는 거 했고, 그럼 저 밑에 이제 그 개념 확인에 과연 이 성질들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 따져보고 갈게요. 거기 책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다음은 이등변 삼각형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8페이지 개념 확인 부분 좀 볼게요. 거기 보면 지금 삼각형 ABC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두 변 AB와 AC가 같다는 거, 그죠? 선분 AC,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각 A의 이등분선과 BC의 교점 D를 꺼서 선을 꺼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삼각형을 양쪽으로 두 개를 쪼개는 거야. 알겠나? 쪼개고 보니까 거기 선분 AB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있는 두 삼각형의 공통변이잖아.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두 변하고 그 끼인 각 있죠. 그게 다 같더라. 그래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 요 대응점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ACD 합동인데 SAS 합동이다. 두 변과 끼인 각.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각 B랑 각 C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읽으면 당연히 아는 내용인데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 바로 2번에는 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거다. 이건 또 왜 그런지. 자, 일단 시작은 똑같아요. 선분 AB, AC는 같다. 왜 이등변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또 똑같이 꼭지각에 의해서 이등분선을 내린 상태. 그래서 이번에도 또 좌우의 두 삼각형이 SAS 합동인 것까지도 설명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가 합동이고 그래서 각 ADB랑 각 ADC가 같다는 거야. 그 양쪽 같은데 지금 그거는 일직선상의 평각 180도라서 두 개로 나누니까 각 한 개가 90도가 된다. 이런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선분 AB랑 선분 BC가 수직이다. 그 다음에 BD와 CD도 길이가 같다. 왜? 합동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운데 꼭지각에서 이등분선 내려서 좌우 삼각형 합동인 걸로 설명한다는 걸 기억하자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 10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이번에는 보면 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해서 그 아까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런 성질 가진다는 거고 이번에는 이게 두 밑각이 같으면 선분 AB와 AC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냥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 때는 어려움 없어요. 예를 들어 필수 문제 3번 한번 봅시다. 보면 삼각형 ABC에서 X값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삼각형 ABC에서 각이 80도 50도 돼 있잖아.
이것만 갖고 이등변은 여기는 없었지만 각 B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산통에서 구해보니까 얼마? 그렇지. 50도가 나오니까 B와 C 50, 50 같은 각이 나오더라는 거야. 아 이게 같으니까 이등변이네? 그러면 두미각을 가지는 옆에 변 X가 7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지. 이제는 각을 보고 이등변인가 아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 보니까 잘 푸는 것 같아서 요 10쪽의 나머지 문제들 쭉 진행을 하고 개념하게 체크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교재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어제 잘 풀고 있네요. 자, 필수 문제 3번에 바로 2번에는 34, 34라서 위에 각 ADC가 외곽이 바로 68. 그래서 삼각형 ADC도 이등변인가라서 5라고 하면 되겠고 3-1번에 8, 바로 2번에 6, 3-2번 혹시 3-2번 혹시 좀 어려서 못 푼 사람이 있나? 혹시 있으면 일단 정답부터 확인할게요. 바로 1번에 72도, 그 다음에 바로 2번에 6cm. 다 나왔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그 위에 아까 그 개념 확인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아까 그 10페이지에 이번에는 두미각이 같으면 왜 양변이 같은지에 대한 설명 부분을 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아까와는 달리 지금은 이등변 삼각형인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두미각 각 B와 각 C가 같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각 A의 이등분선을 내리는 거야. 맞지?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성분 AD라고 하는 게 양쪽으로 쪼개진 삼각형의 공통변인데 각이 삼각형에서 두 각이 주어진 거야. 자 원래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있는 것 중에 한 변과 양끝각으로 알고 있지? ASA. 맞지? 자 이때는 원래 그림을 그리려면 변과 양끝각이라야 그릴 수 있는 게 맞지만 이것이 합동인지 아닌지 따져줄 때는 이 각 A가 양끝각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맞지? 왜냐하면 두 각을 알면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한 각이 뭔지 알 수가 있어서 두 각만 같다면 나머지 한 각마저 같은 거 알아서 양끝각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같은 각으로.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 선분 AD인데 양끝각은 아니었어. 그런데
각 A 부분 2등분의 꼭 각 B와 각 C가 같아서 두 각을 아는 ASA가 된 거야. 성립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삼각형 ABD랑 오른쪽 삼각형 ACD 두 개가 합동이다. ASA 합동이다. 이게 합동이니까 선분 AB와 AC랑 같고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알겠지 이제? 이게 어려워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서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옆에 그 11쪽에는 여러분들 지금 4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까? 그 다음에 4번, 6번, 8번 이렇게 풀어볼까? 혹시 먼저 다 푼 사람은 그 사이사이 다른 문제 풀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 일단 얘 둘이가 답이 똑같다. 그 다음에 이게 좀 B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 모양이 평행선상상이야. 그래서 얘랑 각이 똑같을 때 어떻게 해서 합각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라는 둘 다 같은 삼각형에서 2등분 이렇게 출발을 하면 그러면 4번은 해결하면 그러면 됐고 그러면 자 대체로 보니까 잘들 풀고 한데 일단 내가 자 8번을 좀 설명 들어갈 거고 일단 정답 확인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자기 푼 거 매기고 지금 설명 필요 없는 부분 이제 내가 뭐 8번 설명할 건데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옆에 나무 홀수본 풀고 있는데 자 일단 아까 4번은 그 이등변 삼각형이고 118도 그 다음에 6번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변길이 5cm
되겠지. 그리고 8번은 20도.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저 혹시 8번 좀 풀이 어려운 사람은 지금 내가 같이 풀어줄 테니까 일단 설명 잘 듣고 하고 나머지 다 맞춘 사람들은 자기 문제 풀면 돼. 자, 8번 문제 봅시다. 지금 AC 이등변 삼각형이고 각 C를 2등분, 그 다음에 각 B의 외곽의 이등분선을 목적점 D라고 하자. C가 70도, 각 X의 크기를 구하시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자 지금 8번 문제 푸는 사람들 일단 제일 먼저 보니까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니까 저기 꼭지가 A 크기 얼마인지 알아? 계산하면? 네가 대답을 그럼 꼭지가 A가 얼마인데? 40도가 되죠? 맞죠? 40도 추적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계산하는데 일단 여기서처럼 이제 2등분 되잖아? 그러면 그 꼭지각이 딱 2분의 1이 돼. 절반이 돼. 20으로 가주면 끝이야. 실제로. 그렇게 가주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듣고 판단해 볼게요. 요거는 위에는 7번하고 연결되는데 봐봐. 자, 아까 이제 8번째 어려워서 한번 칠판 봐봐. 여기 지금 내가 7번 문제하고 설명한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는 이 각들이 2등분 되면 꼭지각이 2등분이 되고요.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런 걸로 설명해 볼 수 있어. 일단 얘를 수식으로 적기 위해서 표현된 그 얘를 A와 B라고 하는 걸 한번 적어 놔볼게요. 알겠나? 그래서 이거를 아까 삼각형 내가 외곽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걸로 수식을 좀 만들어 주게 되면 요거 2A에다가 52를 더해줘. 이거 계산했더니 여기가 2B가 나온다는 거야. 맞지?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절반으로 각을 꺾어놓은 요 삼각형에서 얘를 외곽으로 생각을 하면 얘랑 접하지 않는 두 내각을 A와 X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A 더하기 X라는 친구가 B가 된 거야. 자, 근데 여기 위에 첫 번째 삼각형에서 만드는 식과 두 번째 삼각형에서 만드는 식을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 1번이라는 식을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만들어지는 식 아니야? 2A가 A로 줄었고 2B가 B로 딱 절반이 됐지. 그래서 여기 X도 요거 절반인 26도가 되는 걸로 생각해 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8번에서도 뭐 그걸 좀 활용을 하면 좋아. 지금 여기 방향이 반대로 2등분이 돼서 그렇지 꼭지각이 2등변 삼각형에서 40도에 깔았으니까 절반 20도 만드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리고 이런 문제 중에 좀 이렇게 응용을 한다면 지금처럼 절반을 줄 수도 있지만 3등분을 줄 수도 있거든. 만약에 3분의 1등분 됐잖아. 그러면 그냥 꼭지가 3분의 1 하면 돼. 그렇지? 됐지? 그러니까 참고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뭐 그런 뭐 2등변 삼각형은 보니까 여러분들 푸는 거 보니 기술 잘 푸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책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인데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 지금 뭐 22년도 거 찾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조금 이게 관리가 좀 머리 아프지 싶긴 한데 과제를 이중으로 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여기 우리 진도 나가는 이거는 내가 미리 이제 그러니까 아예 책자를 카피를 해서 줄게. 알겠나? 그래서 왜냐면 이건 수업 진행을 해야 되니까 책이 같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여기 빨간 책은 과제로 복습하는 위주의 중심의 책이어서 이거는 각자 자기 교육 과정에 맞는 책으로 배운 만큼 교재를 교재를 나가면 돼. 그래서 과제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양쪽 버전마다 숙제를 내가 따로따로 페이지를 좀 지정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안 헷갈리게 자기도 잘 가려서 잘 들어. 알겠지? 자기 책에 맞춰서. 이거 참 피치 못하게 이런 경우 생겨요. 학년이 섞이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2등변 삼각형에 대한 얘기 일단 이쯤에서 일단 멈추고 일단 그 뒤쪽에 있는 그 직각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는 보면 그 직각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한 게 할 게 있다. 자, 뭔가 하면 우선 삼각형의 합동 조건 기억하지, 그지? 세 가지. 혹시 첫 번째가 뭐지? 첫 번째 합동 조건? 제일 먼저
그렇지. 세 변 SSS 그 다음에 두 변과 끼어 있는 그렇지 SAS 그리고 방금 했던 ASA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A는 확실하게 두 변 사이에 꼭 끼어 있는 각일 때만 인정이 되고 그냥 두 변하고 끼어 있지 않는 각은 안 된다 그지? 그리고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론상은 양 끝각이지만 두 각만 같으면 인정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배울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이라는 내용을 배우면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삼각 합동 조건인데 직각삼각형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런 거 두 개가 더 얹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보고 정리해 주면 돼요. 알겠나?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내용들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그죠? 무슨 합동 뭐 RHA 합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바로 2번은 보면 또 빗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RH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 있는 R이라고 하는 거는 직각을 얘기합니다. 90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90도가 되는 각이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 H라고 표현한 것이 이게 빗변입니다. 그죠?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같다는 전제가 포함이 돼버리면 이미 각 하나와 변화가 하나가 같은 거요. 거기에 직각 말고 또 다른 어떤 각이 똑같아도 그러면 얘는 합동이 된다는 거고 얘는 요거 두 가지가 같은 상황에서 한 변만 갖다주면 이건 합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이 같아서 되는 건 RHA 합동, 변이 같으면 RHS 합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됐지? 그치?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하자면 바로 1번에 두 직각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직각하고 빗변 다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고 같다고 되어 있는 거 이미 이건 기정사실이란 거야. 빗변의 길이 같은 거 되어 있는데 각비와 이 나머지 한 각이 같으면 얘 그것도 없다. 합동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어떻게 되냐면 또 직각과 빗변이 같은 상황에서 선분 AC와 DF 두 개의 길이가 맞다. 너네는 복사된 책에는 안 보이겠지만 거기가 같은 색깔로 돼 있어요. 지금 그 13쪽이야. 딴 데 보고 있어. 13쪽에 선분 AC와 선분 DF가 색이 같은 선분으로 표현돼 있어. 근데 지금 복사된 책에 지금 색깔이 안 나타나서 구분 안 된다. 네, 그렇게 잘 봐도 됐죠, 그죠? 그래서 그거 두 가지 합동 조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이게 직각의 빗변이 같으면서 각 한 개가 같으면 합동인지 이런 것들을 왜 그런지 한 번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자, 요거 저 13쪽에 밑에 개념 확인 한번 봐봐. 지금 이 친구, 자,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두 직각삼각형 합동이다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RHA가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설명의 과정이야. 그래서 먼저 두 직각삼각형 주어졌는데 일단 선분 AB와 선분 DE 빗변 같다고 했으니까 두 개 같고 또 나머지 각 B와 각 E가 같다라고 해보자라는 거야. 맞지, 그지? 자,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데 두 각을 알고 있죠. 맞죠, 이미. 그래서 원래 양 끝각까지 알아야 ASA인데 지금으로서는 양 끝각은 아니야. 하지만 두 각이 같아서 나머지 꼭지각 A와 D가 똑같다는 거야. 계산상 90도에다가 점각을 뺏는 각도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각 A가 각 D랑 같다. 그러니까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은 ASA 합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RHA라고 하는 합동 조건은요 무슨 말이야 얘는 ASA 합동과 같은 모양으로 설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빗변이라는 변을 놔두고 두 각을 안 거예요. 그래서 RHA는 ASA 합동과 같은 걸로 설명돼요. 오케이? 요렇게 한 게 연결적으로. 그래서 요 옆에 요 멘트 한 개 적어 놓으세요. 바로 1번에 RHA 합동 옆에 ASA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자 괄호 2번은 아까 거보다 조금 좀 신경을 써서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두 직각삼각형 합동이다. 이번에 변 길이가 같은 얘기야. 자,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보면 일단 빗변 AB와 DE가 같고 그 다음에 또 AC와 DF도 같다는 것을 깔아놨어.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그 그려놓은 그림 상태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를 그림을 옆으로 회전시켜서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옆으로 돌려서. 됐죠? 그렇게 해버리면 선분 AC하고 선분 DF를 얘들 둘을 하나로 붙여서 여기에 공통된 변으로 묶어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빗변의 길이가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꼭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가 이등분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가 직각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양쪽으로 붙여서 이등변 삼각형을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거기에 네모의 각 ACB, 각 ACE를 합쳤더니 180도다. 왜? 90, 90이니까. 그래서 삼각형 ABE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아까 그 성질도 안 맞죠? 반도 있고. 그죠? 다 같은 거, 양변 같은 삼각형이고 여기가 밑변이 되보잖아. 이게 180도니까. 맞죠? 이게 180도가 아니면 이게 밑변이랑 보장이 없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랑 많이 묻어잖아. 됐죠? 그래서 각 B랑 각 E가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그 각이 똑같아지니까 이제 이걸로 설명됩니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결과적으로 요각 같은 거 됐지? 그래서 직각과 빗변이 같은데 나머지 한 각이 같은 RHA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돼요. 조금 복잡합니다. 됐나? RHA는 다이렉트로 바로 요거 설명. 얘는 두 개 붙여서 이걸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RHA에서 조금 신경 써서 별표하게 쳐놓고 요 밑에 개념 확인에 바로 2번을 좀 별표 치고 내용을 좀 체크해 주세요. 포인트 알겠지? 얘는 이걸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로 거쳐서 설명된다. RHA로. 알겠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한 10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원리들 좀 봐. 자, 쉬는 시간도 잘 가진 것 같고 오늘 처음에도 다들 말없이 조용하게 집중을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앞에 얘기했던 이등변 삼각형들 어느 정도 내용 들어간 것 같고 이제 방금 했던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그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RHA 그리고 RHS야. 그래서 RHA는 ASA와 같은 설명 바로 되고 RHS는 어떻게? RHS가 RHA로 옮겨가서 설명되는 걸로 기억해두라고. 알겠지, 그지? 합동 조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삼각형을 합동 조건 원래 세 가지가 기본에 직각 삼각형일 땐 두 가지가 더 붙어서 5가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자고. 자, 그러면 자 14쪽에 그 필수 문제 1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음 보기의 직각 삼각형 중 자, 서로 합동인 것을 찾아서 합동기호 나타내보고 써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이 직각 삼각형 6개가 있으니까 직각과 빗변의 길이 같은 거 먼저 찾아보고 각인지 변인지 선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삼각형 ABC랑 똑같은 건 뭘까요? 합동인 거. 한번 보자. 빗변이 5가 되는 GH. 자, 근데 혹시 ABC이기 때문에 대응점을 확인 한번 해줘봐. A에 해당된 점이 I야, H야? I죠. 그래서 순서 꼭 지켜주자. IGH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대응점 순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무슨 합동? RHS 합동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DEF랑 합동인 건 뭘까요?
빗변이 8인 거 찾아보니까 NOM만 있네요. 그죠? 삼각형 NOM. 그래서 RH8 합동. 이렇게. 자,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솔직히 좀 이런 거 따지고 보는 거 좀 지겹죠. 자, 1-1, 2번 여러분 먼저 한번 시도하고 또 진행을 같이 하세요. 시간 좀 있으니까 많이 풀려가야 돼요. 사실 1-1번 여러분 좀 시간을 써야 되는 게 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름대로 1-1번 머리 좀 아팠을 거예요. 일단 지금 주어진 조건은 직각삼각형이라는 전제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억 AB랑 DE랑 같다. 이미 요거 빗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AC와 DF 같으니까 RHS 합동. 이게 기억 성립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건 니은도 또 빗변이 그럼 RH로 가고 각 B랑 각 E 요거 RHA가 되는데 RHA는 ASA라고 한다고 해서 틀림없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빗변이 같은데 A랑 D랑 바퀴가 같다. AB랑 DF 길이가 같다는데 요거는 아니죠. 빗변의 길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디귿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에 BC랑 EF 자 직각이고 한 변의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성분 AC랑 DF 요거는 그냥 두 변과 끼어 있는 각 그죠? 그래서 이거는 SAS 합동으로 리얼 설명하면 됩니다. 요거는 직각이라고 해서 RHA, RHS가 아니라 그냥 SAS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세 각만 같은 경우는 AAA 합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 틀림. 그래서 기억, 미음, 리을. 그죠? 각각마다 무슨 합동 조건인지 명확하게 체크하고 갑시다. 자, 다음에 자 1-2번 보자. 요거 좀 고민의 시간 좀 줄게요. 풀낸 사람 혹시 뭐 다른 내용에 문제 조금 풀고서 보자. 넌 혹시 이런 주제를 한번 배운 적 있어? 생각했는데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풀어내는 거 보면 배우는 적이 있어. 맨 처음 하면 그 문제 잘 안 풀리거든. 그때 할 때는 혹시 교재는 없었나? 라이트. 라이트 스. 라이트 쌤 문제집을 먼저 했네. 그러면 문제집 위주로 하면 문제가 뭔가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 머릿속에 딱 흐름이 안 돼.
자, 이제 1-2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하여튼 1-2번 여기는 일단 별 표시를 해 놓으시고 이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1-2번은 처음 연습하는 문제라서 이런 포맷으로 주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주는가 하면 옆에 그 17쪽을 한번 펼쳐봅니다. 그 17쪽에 보면 7번이나 8번처럼 그 그림이랑 지금 방금 했는 14쪽에 있는 1-2번하고 상당히 연결성이 있는 문제예요. 좀 그렇게 안 보이죠? 차이가 뭔가 하면 거기에 성분 EB라고 하는 게 1-2번에는 그어져 있거든. 근데 그 부분이 17쪽에 있는 문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17번 같은 문제가 실전에서 볼 수가 있는 문제고 이거 풀 때는 지금 14쪽 1-2번처럼 DE 그 보조선을 그어서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따가 17쪽에 그 문제 풀 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제가 일단 1-2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직각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E랑 AC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돼 있거든. 근데 이제 그 다음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참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X라고 해서 그 변 길이 밑변 DC가 5인데 또 이 길이를 5라고 줘버리면 그냥 SAS로 바로 합동 쳐버리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이 두 삼각형요. AD 있죠, AD. 이거를 삼각형 AED와 삼각형 ACD에 공통된 변인데 빗변이잖아요. 이미 RH였던 겁니다. 그래서 AE와 AC가 같음으로써 얘는 RHS 합동이 된 거예요. 두 직각삼이 합동이 돼버리죠. 합동이 돼버렸기 때문에 X는 당연히 5가 될 것이고 그게 5가 돼버리고 또 합동인 거 아니까 나머지 Y 각도 여러분이 아마 산출할 수 있겠죠. 어떻게 산출해? 각 B가 42니까 각 A는 얼마? 48이 되잖아. 맞죠? 합쳐서 지금 42, 48 합쳐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나누기 2에서 Y값 24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아까 지금 내용의 연결 요건 뭐 있다가 요까지 다 이동까지 하고 있다네요. 자, 그래서 1-2번은 좀 별표 쳐놓으시고 아까 내가 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직각삼각형 모양 합동인가 잘 찾으시고 실전 문제는 DB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보조선을 꺼서 여러분 합동인가를 만드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뒤에 이제 15쪽 내용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주제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게 주제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뭐 어렵진 않은데 항상 강조되는 게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자, 각의 이등분선인데 자, 처음에 있는 내용은 각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그래서 요 꼭지 각을 이등분해서 선을 그어야지. 좀 너무 차이가 나네. 자, 이런 식으로 이등분선이 그어졌을 때 요 선상의 어떤 위치든지 어디 하나를 탁 찍어서 요 옆에 그어졌던 선까지 거리. 자,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떻게 돼? 수선을 내렸을 때 그 길이를 재야 거리가 된다. 맞지? 요건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점을 찍든 양변의 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거 두 변의 길이는 늘 똑같다는 게 첫 번째 성질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등분선 그으면 이등분선상에는 어떤 위치에서든 양쪽에 있는 선까지 거리가 똑같다는 거야. 됐지? 두 변까지 거리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이번에는 자, 각을 이루는 두 변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이번에는 설명이 반대예요. 이번에는 여기 변에서 또 여기 변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아내고 이 점을 찾아서 얘랑 연결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각이 똑같더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는 아까는 이게 결론이고요. 맞죠? 이번에는 이게 결론이에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
알겠죠? 그래서 시작점은 2등분을 해서 요 결론,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거 결론 내립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경우에는 무엇으로 얘가 2등분이면 이변이 같다는 걸 이제 뭘로 설명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방금 배웠던 직각삼각형의 합동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여기 직각이 있는 직각삼각형이고요. 여기에 있는 각의 2등분선이 공통 빗변이 돼버리잖아. 이미 RH 성립했죠. 여기에 꼭지각이 같은 거잖아. 2등분 했으니까. 그래서 RH의 합동이 된 겁니다. 합동이니까 당연 대응되는 변 길이 같겠죠. 그래서 RH의 합동 조건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포커스는 설명의 방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강조한다. 자, 그럼 또 이 친구가 얘는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했죠. 그죠? 같은 거리. 그럼 또 어떻게 해? 직각인 거 맞고 여기서 선을 연결을 하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공통 빗변이 되고 이건 변기. 요번에는 RHS 합동 조건으로 설명이 되고 합동이 되니까 대응각 두 개가 같다는 결론 내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성질로 설명이 됐는지 아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게 15쪽의 개념 확인에 여러분이 챙겨 넣을 내용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설명하는 거. 삼각형 POQ, 삼각형 POR. 여기서 각 PQ 이런 것들은 전부 다 90도다. 그래서 OP는 공통. 그래서 각 POQ, 각 POR. 또 이거 똑같다. 2등분이니까 같은 거. 그래서 이 친구 두 삼각형이 RHA 합동이다. 이게 포인트. 결론은 PQ, PR이 같다. 빠르나 너무 내 불렀는데 적기 힘들어서 차례로 다시 불러줄까. 첫 번째 네모 90도. 두 번째 내용은 각 POR, 그 다음에 RHA 합동, 그 다음에 선분 PR.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번에 각 PQ는 각 PR로 다 90도로 갖고, 그 다음에 자 선분 PQ랑 선분 PR이랑 같다. 그래서 삼각형 합동인데 RHS 합동. 그래서 각 QOP와 ROP가 같다. 각 ROP. 됐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문제 2번 내용을 한번 살핍시다. 자, 보니까 각의 2등분인데 그죠? 한번 볼 거 없죠? 그냥 x는 5. 그다음 바로 2번. 자, 이번에 또 양쪽에 선분 AP, BP 똑같네요. 그러면 x 값은 얼마가 될까라는 건데 그걸 알려면 그게 55도라는 걸 이용을 좀 해봐야겠네. 맞죠? 그러면 반대도 55. 그럼 합쳐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x는 35도. 맞나요? 그렇게 연결 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다 될 거니까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 그 2-1번부터 해서 17쪽까지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막히는 것들은 또 선생님이 같이 도와주겠습니다.
같고요. 자, 내용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1번 문제 정답. 자, 보기의 삼각형과 합동인 걸 찾으라는 거야. 두 개. 정답 2번하고 4번. 일단 여러분들 그 채점은 연필로 하지 마시고 꼭 색깔 펜으로 좀 눈에 띄게 확실하게 채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풀었다가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거기다 정답을 옮겨 적는 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맞고 틀리고만 표시해서 자기가 다시 풀어보면 돼. 그 다음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이해한 문제는 문제 앞에다가 이렇게 그냥 기호로 자 선생님 풀어줬으니까 T라고 그냥 적어놓고 내가 풀어준 문제는 여러분이 푼 게 아니니까 꼭 집에 가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줘야 돼. 알겠나? 그렇게 해서 확실히 자기화를 해줘. 자, 일단 1번의 정답은 2번, 4번입니다. 그 다음 2번에 3번이고요. 그 다음 3번에 14, 그 다음 4번에 43, 그 다음 5번에 26, 6번에 4, 7번에 26, 8번에 15. 혹시 여기 자기가 풀지 않은 거는 그냥 표시해주지 마시고 놔두시고 그러면 보자. 지금 어지간히 다 맞춰서 푼 사람 있지. 그러면 다 된 거 맞지? 다 풀고 지금 그럼 혹시나 여기까지 정답 맞춘 사람은 뭘 안 하면 혹시나 여기 내가 요 나머지 5, 6, 7, 8번 같이 내 친구라고 풀 건데 요 부분 있지. 부교재 쪽에 해당된 부분을 여러분 풀고 있으면 됩니다. 싹 다 맞춘 사람은 아시겠죠? 그렇게 가고 자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 시험하고 또 같이 진행할게요. 자 일단 그 보자. 16쪽에 1, 2, 3, 4번 좀 어땠는지 다 맞았어? 어제 1, 2, 3, 4번 맞췄냐가 다 됐어. 가면 거기는 설명 필요 없어? 2, 3, 4 괜찮아? 자 그러면 저기 뭐 5번부터 하나씩 좀 체크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5번 문제 보면 삼각형 ABC가 있고 자 그 다음에 BE랑 CD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네요. 지금 5번에 삼각형 ABC인데 느낌은 왠지 이등변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등변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이등변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약간 좀 이거 뭐지? 라고 막히는 생각 들 건데 이거의 관점은 이겁니다. 밑에 있는 이 두 삼각형 이 방향으로 된 이 직각삼각형하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표현된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는 걸 캐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두 변이 직각에 마주보는 빗변인데 이게 선분 BC로서 공통변이었잖아. 그래서 빗변과 직각이 같아서 RH인데다가 옆에 변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므로 여기에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조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문제 명시된 거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위에 이제 꼭지각이 52도가 되니까 나머지 요각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그 다음 지금 여기서 질문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 각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 각만 구해내면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52도 이제 이등변인 걸 이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각은 64도가 되니까 합쳐 90도가 돼야 되는 이 각은 26도가 될 거다. 이렇게 풀 수가 있었거든. 그 다음 6번 문제도 영어 보자. 자, 각 AOB의 2등분선 위에 한 점 P에서 OAO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와 R이라 하자. 자,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OQOR, OQOR. 그죠?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당연히 같고 2번에 OPQ 그 다음에 OPR 이것도 합동이니까 당연히 같고 그 다음 선분 PQ, PR 요거 길이 같은 거 우리 성질이었죠. 그 다음에 OP와 OR 요거 두 개는 같을 수가 없네요. 직각삼각형인데 빗변과 한 변이 같을 수 없이 4번 당연히 틀려. 뭐 두 개 합동이고. 자, 그 다음에 7번 아까 했듯이 보조선이 필요했습니다. 꼭지점 2에서 선분 AC로 수선을 내려서 보조선을 한 개 그어 주시게 되면 삼각형 ABD랑 아까 보조선을 그어서 생성된 그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꺼주면, 한번 보조선이니까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꺼주면 처음에 주어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다. 맞죠? 어떻게? 이건 RHA 합동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변의 길이가 4가 되니까 자동 여기도 4가 된다. 질문한 것은 여기 오른편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였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13이고 높이가 4가 되는 삼각형이다. 그죠? 그래서 나누기 바로 해서 13 곱하기 2 26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8번도 마찬가지 꼭지점 D에서 선분 AB로 보조선 수선을 내려주시게 되면 동일한 방법. 그죠? 그래서 이번에 8번 문제는 여기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꺼주면 이 길이가 3이다. 그러면 요거 3이니까, 요 10이니까 당연히 15라고 금방 튀어. 됐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알면 7번, 8번 같은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됐죠? 그죠? 그보자 너네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서 시험이 아마 없이 바로 이따가 수업 종료하면 바로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한 이제 시험이 뒤에 붙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배운 것 집에 가서 꼭 가져다 내가 줄 거야. 그죠? 아직까지 수업 끝나면 좀 있어.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뭐 싶긴 했는데 뭐 피타고라스 조금 진행할까 하고 나중에 시간 벌어놓으면 문제 풀이로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 저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추가 진행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혹시 뭐 익히 말을 좀 들어보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하면 얘는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세 개의 변을 각각 A, B, C, 뭐 B변을 C라고 한 거예요. 요 직각과 마주 보는 변, 요 대변을 B변이 하는데 여기 세 개의 변에는 모종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 B변이 아닌 변들의 제곱의 합은 B변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합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옆 페이지 이거 뭐 왜 이게 성립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오는 거고, 일단 오늘은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라 하는 것 쟤만 우리 확실하게 일단 먼저 익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일 때는 이게 성립한다 라는 거고, 아무 삼각형이나 되는 거 안 되고 직각일 때 이게 되는 거고, 또 역으로 이런 변의 길이가 성립을 하면요. 추워? 이거 이쪽이 이렇구나. 여기는 맞죠? 온도 많이 차갑게 돼 있습니다. 21도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설명 조금 마무리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 관계에 그냥 숫자 넣어서 대입해서 수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개념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직각삼각 MC 빗변의 길이를 뭐 구하는 과정이라 돼 있는데 그 보니까 8과 6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밑에 빈칸에 채워 넣어 보면 BC의 제곱은 성분 AB의 제곱 플러스 성분 AC의 제곱입니다. 그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바로 쓰면 돼요. 그래서 BC의 제곱은 8제곱 플러스 6의 제곱.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64에 36 더하니까 100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제곱에서 100이기 때문에 성분 BC는 10cm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지금 필수 문제 1번을 한번 봅니다. 괄호 1번. 자, 3cm, 4cm하고 x가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풀을 테냐면 가장 긴 변 빗변 x 제곱은 나머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계산해 줘야 돼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9 더하기 16. 자, 25라고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x의 값은 5가 될 거다. 맞죠? 이렇게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괄호 2번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 제곱 계산하면 해보세요. 상당히 좀 계산하기가 좀 귀찮죠? 17의 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은 그게 x가 빗변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짧은 변이어서 바로 2번은 x제곱을 구하려면 아까 이것처럼 플러스로 들어가면 계산 틀려버립니다. 빗변의 제곱에다가 거기에 있는 짧은 변 8의 제곱을 빼기 해줘야 됩니다. 맞죠? 위치가 바뀌어있죠? 지금 질문이 여기를 물은 거예요. 얘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 교정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시고 얘를 계산하면 225라고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제곱에서 225가 되는 거 15의 제곱이라 됐죠? 자, 그러면 뭐 이쯤에서 제곱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수 제곱들 좀 기억하고 있나? 그런 거 11, 12, 13, 14, 뭐 15 이런 거 제곱들. 자, 11의 제곱 얼마? 121. 12는 144, 13은 169, 196, 225. 이렇게 하나 좀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 계산 중에 조금 뭐 이 얘기 아마 뭐 들어본 사람도 많지 싶긴 한데 그 이런 수 계산들 좀 편리할 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 곱하기 25 이런 거 있죠. 요거 계산할 때 요거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5 곱하기 5가 얼마지? 자, 그냥 그대로 적어.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위에다가 1만 올려. 1을 올려주면 요거 합치면 얼마야? 3이잖아. 3, 6이 625 적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계산법은 딱 요런 거 비슷한 것들만 딱 다 필요 없고 얘가 제일 편리한데 얘는 어떨 때 쓸 수 있는 건가 하면 지금처럼 두 자릿수에서 10의 자릿수가 똑같고 여기 1의 자릿수의 합이 10개가 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6 곱하기 34가 딱 되잖아. 그러면 64 24죠? 적으세요. 1만 올려 4죠? 1224였거든요. 그냥 막 가끔 한번 눈에 보일 때가 있을 거야. 한번 써먹어봐. 알겠나? 요거 또 계산 쓸만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들어오세요. 혹시 보자. 자, 19 곱하기 17을 계산해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손 쓰지 말고 한번 계산해 볼래? 할 수 있겠네. 보통 손 안 쓰고 하라 그러면 머릿속에 이걸
머릿속에 이거 생각의 과정을 해서 답 내는 사람 일부 있겠죠. 맞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 약간 끝자리가 약간 이제 10에 가까운 숫자들 계산할 때 이런 요령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먼저 내가 일부러 뒤집어 적어놨는데 얘를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지, 상관없지, 필요한 법칙 성립하잖아. 근데 이 곱하기라고 하는 게 뭐지 원래? 우리가 2 곱하기 3이 6인 건 잘 아는데 왜 6이야? 그렇지, 여기 곱하기라고 하는 건 사실 합이자 합. 2를 3번 합쳐서 만들어라고 한 거야. 그래서 6이라는 게 나왔듯이 17 곱하기 19라고 하는 거는 17을 19번 더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을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손 안 대고 계산할 수 있지 않아? 얼마야? 당연히 340 금방 계산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17 빼면 되잖아. 40에 17 빼기는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응용한다면 예를 들어 17 곱하기 18이나 혹은 17 곱하기 뭐 21 이런 거 20을 곱하기 해놓고 대주고 빼주고가 편하잖아. 이런 숫자들은. 그러니까 끝자리에 이렇게 뭔가 10으로 완성된 숫자 가까운 거 곱해졌을 땐 이런 걸 한번 써놓고 보면 조금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오늘 참고 삼아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여기 피타고라스 간단하게 좀 들어갔는데 지금 자 이거 계산하니까 수가 조금 계산하기가 좀 귀찮지. 그래서 여기는 피타고라스 수라고 해서 정말 많이 쓰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암기를 해버리라고. 그러면 편해. 이거 계산하면 시간 낭비가 많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암기 다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거기 위에 설명 한 켠에 그 빈 공간에 지금 내가 적어주는 한번 한 몇 가지 안 되니까 그걸 적어놓고 이 숫자들을 외우세요. 자, 일단 B로 적을게요. 3대 4대 5가 있고요. 두 번째 5대 12대 13. 다음에 세 번째 8대 15대 17. 한 요 정도 일단 남겨 볼게요. 그리고 내가 방금 요 변의 길이를 다 적어주는데 요 B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이제 몇 대 몇 대 몇 초로 적어놨잖아.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직각삼각형인데 변이 3이고 4고 5가 돼도 요 관계 성립해서 직각삼각형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친구를 변 길이를 각자 2배씩 해서 6과 8과 10이라 해도 똑같이 성립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배수가 같이 배수가 늘어나면 똑같이 제곱하면 그 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수의 관계가 유지가 되게 돼 있어서 요 수에 관계된 수들은 다 피타고라스 수라고 보면 돼. 특히 이제 이 값들은 숫자가 커서 그런 게 잘 없지만 이 친구는 바꿔도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 많이 나와. 그리고 요거 9까지도 나온다.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들 3대 4대 5에 B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얘도 B로 외우지만 얘는 크게 배수 잘 안 나오니까 얘만 잘 알아둬. 알겠지? 요 숫자들 많이 보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3개 외워주시면 되고 보통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기차라고 얘기합니다. 기차. 그리고 5대 12대 13 외워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쌤이 중3 때 그 선생님이 아주 이제 유치하게 가르쳐줬는데 그 아직도 기억이 나. 내가 어떻게 외웠냐면 8월 15일이야.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쉬는 날이잖아. 그래서 몇 하더라고. 쉬는 날 공휴일 날 오후 5시에 만화 하더라. 재밌는 만화. 그런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던데 하여간 8대 15대 17 그렇게 8월 15일 날 오후 5시에 재밌는 거 한다. 그렇게 좀 외워두시고 기차. 요 숫자들을 알아놓으시면 거기 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거기 아까 괄호 2번 있죠. 8하고 17 나왔죠. 사실 8대 15대 17입니다. 바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걸 적용시킬 때 한 가지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분명히 빗변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고 숫자 적으셔야 돼요. 어떤 애들은 자 문제 이렇게 돼 있고 3하고 5를 적었는데 3대 4대 5라고 외우도 이렇게 적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 5가 빗변일 때 3대 4대 5인 거야. 맞잖아요. 길이가 빗변이 이보다 짧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냥 숫자 그대로 외워서 바로 때려넣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배수 눈여겨서 얘를 옆에다가 메모하게 해놔. 알겠나?
그래서 거기 밑에 자 1-1번 경우 한번 보세요. 1-1번에 보면 자 삼각형 ABD가 보이죠? 1-1번 한번 봐봐. 좌측에 보면 ABD인데 거기 15cm하고 9cm 돼 있지? 그러니까 ABD가 직각삼각형이고 자 일단 AD의 길이 구해야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15의 제곱에 9의 제곱을 빼서 계산해서 또 그거를 제곱이 되는 수를 찾아서 AD 길이 찾아줘야 돼. 근데 숫자가 9랑 15는 3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주면 5대3이야. 3대4대로 딱 떨어져. 그래서 D에 해당된 게 4에 해당됐는데 3배잖아. 맞지? 그래서 바로 12라고 바로 보자마자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D가 12 됐잖아. 그러면 자 5대 12대 13으로 AC가 13으로 바로 또 계산되죠. 이거 외우지 않고 해도 상관없지만 시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해됐나? 그래서 여러분들 요 메모 있는 거 요거 조금 해주시면 도움 되고 이거 써먹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있지? 요걸 좀 캐치를 잘 합니다. 자, 보자. 그러면 일단 자 여러분들 오늘 과제를 좀 적어 줄 테니까 메모를 좀 합시다. 내가 다음 시간에는 알림장을 챙기고 또 알림장을 보러 갈게요. 자 일단 우리 여기 이제 개념편을 자 방금 배운 18쪽까지 뭐 대부분 문제가 풀려 있겠지만 내용 좀 복습 좀 해주시고요. 문제 또박또박 다시 자기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형을 숙제를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저 2015년 버전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2015년 버전으로 할 사람들은 요거 11쪽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은 아이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이야. 이상하다. 근데 이 책이 이등변 가리 이등변 잘 써봐. 여기는 그게 없구나. 피타고라스 저 뒤에다 넣어놨는 건데. 이러면 곤란한데 이거. 책이 순서 팍팍 하나 보네. 원래 2015년 책 할 때도 피타고라스 위치가 있어요. 혹시 중상으로 다시 올라가네. 있어요. 여기 없네. 진짜 너 그게 앞에 거 개념서 잠깐. 저 뒤에 따로 독립해놨네. 그러면 너네는 저 이중으로 숙제 페이지가 나오네. 자, 그거 저금 보고 아까 자 2020년도 사람은 앞에서부터 자 일단 먼저 자, 15쪽까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뒤로 넘어가서 109쪽에서 자, 너는 그럼 109쪽만 이용 109쪽만 15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9쪽만 추가해. 자, 일단 자 방금 내가 질문 잘 했는데 일단은 과제의 기본은 과제를 다 하고 일단 여러분이 채점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이 생기면 그걸 자기가 다시 풀어봐서 세모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 해설서에 있는 힌트를 보고 자기가 학습을 해서 와야 돼. 그래서 해설지를 봤는데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표시에서. 알겠죠? 그리고 해설서를 이용한다는 게 뺏기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뺏기는 게 아니라 그걸 힌트만 넣고서 답지는 덮어놓고 자기 손으로 다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틀린 문제는 자기가 끝까지 풀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라. 알겠지? 알겠지? 그리고 평소에도 혹시나 정답을 알려주면 거기다 이제 뭐 자꾸 이제 정답 불러주면 밑에 빨간 걸로 자꾸 정답 옮겨 적는 사람인데 절대 옮겨 적지 말고. 그래 해놔버리면 자꾸 답이 자꾸 선입견이 생겨서 자기 생각이 좀 더 다칩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그냥 맞고 틀린 것만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2020 어. 시간부터 위험했어요.